사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치료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허피스와 칼리시는 뭐가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허피스는 허피스고 칼리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둘 다 고양이 감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기니까 기침을 하고요. 둘 다 결막염이 먼저 와서 아이가 눈물을 더 흘려요. 눈을 감아요. 눈곱이 있어요. 눈이 빨개요. 그러니까 눈을 이러면서 기침하는 게 고양이 감기고, 고양이 감기의 대표적인 원인이 허피스와 칼리시입니다. 허피스는 통상적으로 안구 증상 그리고 기침, 호흡기를 가지고 있고요. 칼리시는 거기에 더해서 구강궤양, 혀가 벗겨져 있거나 손바닥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칼리시는 관절염을 일으켜서 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칼리시가 어떻게 얘기하면 좀 더 독하다? 아니면 다른 좀 증상들을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 종합 백신에 허피스 칼리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종합 백신을 맞고도 칼리시에 걸린 것처럼 다리를 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림핑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거라서 별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괜찮아집니다. 고양이 허피스 칼리시의 항원 검사 키트가 나왔는데, 허피스도 그렇고 칼리시도 그렇고 약간의 무증상 잠복 상황에서도 이제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아이가 실제로 증상을 일으켰을 때 주증이 정말 그건지, 잠복된 문제가 나오는 건지 사실은 치료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까지는 키트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 상부호흡기 질환, 허피스 칼리시에 의한 감기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스스로 낫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2, 3주 생각을 하는데요. 원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증상 개선, 열이 나면 열을 낮춰주고, 기침을 하면 기침을 낮춰주는 약을 먹이고, 코가 막히면 코가 뚫리는 약을 먹이고, 이렇게 대증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물론 허피스일 때는 적합한 항바이러스제가 있기는 한데 워낙 고가라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허피스라는 말보다 헤르페스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긴 해요. 입 주변에 뭐 수포가 생기고 아프죠. 그러면 언제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기죠? 피곤 면역력 떨어져. 그러면 언제 나아요? 비만이지. 그럼 그게 다시 피곤하면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 특징입니다. 허피스 바이러스는 3차 신경절에 잠복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경세포에 잠복을 해요. 감염은 돼 있는데 발병을 안 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다가 방어가 좀 약해졌네?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면역 상태가 불량해질 때마다 치고 올라옵니다. 유나야, 지금이야. 울어야 돼. 오케이. 허피스에는 엘라이신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엘라이신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료본 보호자분 줄 중에서도 엘라이신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이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좀 오래됐죠. 유럽에 고양이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허피스 엘라이신이 하나의 주제였는데, 어떤 교수님은 나와서 엘라이신은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나와서 엘라이신은 미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근거, 각각의 연구 결과를 번갈아 가면서 약간의 배틀처럼 하신 걸 봤는데, 제 입장은 그겁니다. 엘라이신이 허피스에 좋다는 교수님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엘라이신을 급여하실 거면 좋다고 나와 있는 논문의 용법대로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엘라이신이 의미 있다고 나와 있는 용법은 성묘 기준 한 아이당 한 번에 250mg을 공복에 하루 2번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료나 다른 간식에 토핑처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용법에 맞춰서 주시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급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공복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공복의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시간, 추천 2시간. 물은 먹어도 되나요? 네, 물은 공복이 아닙니다. 그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네뷸라이저를 쓰는 제품도 많거든요. 네뷸라이저는 효과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네뷸라이저는 호흡기에 좋아요. 왜 좋냐? 일반적인 가습기보다
진동판이 훨씬 더 미세하게 떨려서 용액을 매우 작은 물 분자로 만들어줍니다. 저쪽 폐 끝에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작은 물 분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깊게 가면 몸에 좋아요. 뭐가 좋냐? 모든 점막은 수분한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감기에 왜 걸리죠? 그러니까 호흡기를 수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뷸라이저는 우리의 폐 깊숙이 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허피스 칼리시는 기본적으로 상부 호흡기 질환이라서 폐 끝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는데, 여기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상부 호흡기 점막이 수분하게 유지되면 유효하다, 의미 있다라고 그거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면 네뷸라이저는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뷸라이저의 용액은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저런 약을 넣는 것보다 그냥 생리식염수로만 네뷸라이저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허피스에 비해서 칼리시는 치사율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독한 칼리시가 있습니다. VS 칼리시라고 치사율이 매우 높고 증상도 매우 심한 그런 칼리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운 좋게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칼리시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저는 생각하는 건 칼리시 때문에 허피스보다는 약간 증상이 더 심하고 추가적인 증상이 있어서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결국 안 좋아지는 게 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심한 칼리시라도 잘 먹으면 결국엔 시간의 문제지 치료가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칼리시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칼리시에 걸린 고양이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친구는 다 낫더라도 평생 복균자로서, 평생 캐리어로서 주변 아이들한테 뿜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요 과정에서는 한 아이가 전체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티 안 나게 끼칠 수 있다는 거. 이래서 접종이 중요하고요. 담요 과정이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길에서 칼리시에 걸린 아이를 데려오셔서 이제 합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별 문제 없다가 어느 순간 만성 구내염이 와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어느 시점부터 얘도 만성 구내염, 얘도 만성 구내염, 얘도 만성 구내염이 발병한 경우를 제가 직접 몇 번 목격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구내염이 다른 아이에게 옮기나요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구내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구내염이 칼리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 구내염의 원인이 칼리시라면 칼리시가 다른 아이한테 전염이 됨으로써 구내염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옮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접종을 한다고 해서 칼리시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종합 백신에 들어있는 허피스 칼리시는 덜 걸리거나 약하게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고, 훨씬 약하게, 그러니까 수월하게 지나가서 큰 문제가 덜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허피스 칼리시는 딱 보면 막 눈이 이러고 있고 막 기침하고, 그래서 보호자분이 딱 보시기에는 놀랄 만한 상황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먹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잘 낫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최대한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 접종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먹이시고, 합사할 때 새로운 아이가 들어올 때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덜 아픈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아이가 덜 아파야 오래오래 건강하고, 우리 아이가 덜 아파야 집사님도 덜 아프니까요.